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시 33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역시나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종목 이야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2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격, 그리고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셔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원 종목이 있다라고 지점 연락 오면 지점 바로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 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오늘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황부터 먼저 점검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2600선에 여전히 턱걸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600.29포인트 30분 동안에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2600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중 흐름들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2590포인트대부터 2506포인트대까지 260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조정이 나와서 2600포인트 부근에서 지금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 오늘 동반 매수 들어오는데 기관이 4,160억 원, 외국인은 1,912억 원 순매수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좀 많이 팝니다. 개인은 목요일,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팔고 있는데요. 개인이 6,306억 원 매도하면서 지금과 같은 개인은 팔고 기관, 외국인은 동반 매수하는 이러한 장세의 모습이 수급 주체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 3거래일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920포인트대에서 지금 강보합세 넘어섰죠.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920.21포인트 역시나 코스닥도 가지 않은 길을 가보려고 하는 모습들. 이제 1000포인트를 향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랠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들. 역시나 코스닥도 우상향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915포인트대부터 920포인트대까지 올라오고요. 전 시간대 2시 이후에 지금 5포인트 정도가 지금 2포인트 정도가 다시 지금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봐야 될 것 같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개인은 여전히 삽니다. 기관이 146억 원 사고요. 기관은 전 주체가 골고루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973억 원 순매수합니다. 외국인이 893억 원 지금 매도하고 있다. 이 부분도 체크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64원 90전에 거래가 됩니다. 지금 1원 정도 상승하면서 원화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소폭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인기 검색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나오는데요. 증권주들, 신세계 INC, 스튜디오 드래곤, 경동나비엔, 가상화폐 관련주 나와 있습니다. 증권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증권주 지금 연일 상승 흐름들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리츠증권은 지금 4.11%나 올라가고 있고요. 기타 증권사들도 전체적으로 1~2%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통상 거래 대금이 많아지고 거래 물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IPO가 늘어나고 주식이 잘 가게 되면 지수가 잘 가게 되면 올라가는데 지금 이 모든 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연말부터 해서 증권주들 다시 한번 아웃퍼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세계 INC입니다. 지금도 13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장중에는 14만 5,500원대까지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도 올라가 있었는데요. 이유는 온라인 사업 강화 방침이 지난주에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투자 운용사로부터 1조 원을 투자에 유치해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신세계 INC가 지금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것이다. 그리고 신세계, 이마트 이 세 종목들이 지난주에 급등을 한 바가 있는데요. 신세계 INC도 지금 윗골이 달고 좀 빠져있는 모습이고 이마트나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일단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됐다. 시장에서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5%대 약세를 보입니다. 5.75% 하락인데 현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의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라 중국 판매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우상향했었는데 사실 이런 실적을 반영하더라도 현 주가 85,000원이 넘는 주가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한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경동나비엔입니다. 한파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파가 지금 44,000원이라는 우리나라의 옛 기온은 이제 정말 옛날 얘기가 돼버렸죠. 10일이 넘게 지금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수요일까지 춥다가 목요일 하루 괜찮아지고 금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져서 주말에 추워진다. 이런 기온과 관련된 이슈를 경동나비엔이 제대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파와 거기에 이제 중국 성장 매출까지 나오면서 신고가 행진 연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가상화폐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해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금액으로 5,600억 원의 대규모 해킹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거래소가 위험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기존에 한 거래소가 지금 해킹 사건이 있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심이 조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죠. 현대건설, CTL 라이브 플렉스, 평화산업, 제이스테판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급등 나옵니다. 444,500원대까지 장중에 올라가고요. 현재도 5.38%나 올라갑니다. JP모건 매수 의견의 강세인데요. JP모건이 지금 495,500,000원까지 목표 주가까지 올리면서 매수할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오늘 주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지난주에 대림산업 어닝쇼크 이후에 같이 빠졌었는데 오늘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규 수주 통한 성장 회복 기대감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국내외에서 수주 목표 금액을 꽤 크게 제시를 했습니다. 상반기만 해도 여러 가지 해외에서의 플랜트 결과들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대건설은 오늘 주가 44,000원대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TL 라이브 플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TL이 소셜커머스 가상화폐 도입, 신개념 블록체인 자산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위메프라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빗썸과의 제휴를 통해서 원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어플이 있나 봅니다. 그런 것으로 이제 주문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신개념 블록체인의 자산 거래가 본격적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측면이 오늘 강조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두 종목들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CTL도 6%가 넘게 올라갑니다. 장중에는 6,800원대까지도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평화산업입니다. 수소차 관련주인데요. 평화산업 수소차 출시 기대감에 2거래일 연속 상한가입니다. 오늘도 상한가에서 지금 풀리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 평화산업은 계열사의 평화실공업이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스택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제이스테판입니다. 매매 거래가 지금 재개가 됐고요. 첫날인데 바로 상한가에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3월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 폐지 사유 발생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었던 상황이고요. 지난 23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적정을 받고 오늘부터 거래 재개가 됐고요.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2시 41분 30초 지나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눌림목 매매의 강자 오현진. 시장 트렌드에 맞춰 저평가 기업을 뽑아내는 종목 발굴의 1인자 김지훈. 오늘 채널 일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지금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지훈 차장,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그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지훈 차장의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먼저 인크로스 말씀드렸습니다. 인크로스도 올해 이제 매출은 약 500억 가까운데 영업이익은 140억대로 ROE 약 16%대 상당히 견조한 좀 실적을 보여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NH 엔터테인먼트에 좀 그 인수합병이 됐죠. 그래서 NH 엔터테인먼트의 광고 취급권은 약 700억에서 1000억대로 상당히 견조한데 이 부분에 따른 그 캡티브에 대한 자회사, 페이코 등의 자회사까지 합쳐서 그 NH 엔터테인먼트의 그 광고 쪽 그 취급거에 온전히 그 효과를 받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작년 3분기 말 대비로 해서 현금, 그러니까 보유현금 약 150억대로 상당히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는 점 또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광고가 1분기에 비수기인데 3분기 말 1분기가 비수기인데 그 올림픽, 평창 올림픽 효과로 평창 올림픽의 수혜도 좀 받을 전망입니다. 동종업계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16.8배 수준으로 업계 평균 24배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2017년에서 19년 EPS 증가율 약 30% 넘는 그 업종 평균은 약 13.4%인데 EPS 증가율 30%가 넘는 상당히 좋은 실적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에드네트워크가 올해 매출액이 약 전년도 대비 약 33% 증가한 176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별로 고른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크로스 현재가 구간에서 좀 매수 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크로스 매수 타임입니다. 지금 26,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괜찮다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휴젤 말씀드렸어요. 휴젤은 이제 국내 그 메디톡스의 그 가격, 단가 가격 인하에 대한 계속 우려를 받았지만 그건 국내 시장은 약 규모가 10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작은 규모고요. 역시 글로벌 해외 마켓, 그러니까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 글로벌 마켓 시장을 보셔야 되고요. 글로벌 마켓 시장에서 매출을 약 7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6개 국가에 브라질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26개 국가의 글로벌 임상 3상, 임상 상상 끝나면 바로 판매 단계에 돌입하거든요.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고 필러 제품은 아시아 쪽 11개 국가에 지금 임상 상상 역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보틀렉스는 3상이 내년에 판매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생산 설비 투자도 250만 병에서 약 500만 병으로 약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여줬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올해 매출은 약 전년도 대비 13% 증가한 2,030억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 약 17% 증가한 1,200억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휴젤 역시도 경쟁사 대비 지금 2018년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은 24배 수준으로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역시 베인캐피탈이 인수되면서 베인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6천억 가량의 현금을 이용한 좀 전략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적응증이라 해서 과민성 방광, 요실금이라고 하죠. 요실금에 대한 임상 3상, 그다음에 중등증, 이상 외양각, 눈가 주름, 이 부분도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증이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병원에서 말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파워가 있다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5만 1,000원에서 56만 9천원대 강한 매물대가 있는데 이 부분만 지금 이미 현재 주가 기준으로 상당히 돌파해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 추세가 매수가가 55만원에서 56만 5천원 사이 구간에, 그러니까 현 주가 기준으로 약 8% 정도 조정이 온다면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52만 5천원, 목표 주가는 약 65만 5천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휴젤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목표가까지도 많이 남아있네요. 네, 예. 20%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 SKC 코오롱 PI 말씀드렸습니다. SKC 코오롱 PI 역시 전 세계 폴리이미드 필름 시장 점유율의 25%를 자랑하는 1등 기업인데요. 상당히 뭐 가격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평가계 아니냐 하는 논란은 분명히 있지만 SKC 코오롱 PI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200억, 연간 1,200톤의 생산 라인 투자를 공시를 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히 보여줬고요. 판매 가격이 PI 필름 같은 경우 지금 10% 가격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도 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OLED 캐파가 A5가 월 3만 장에서 6만 장 투자 규모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 중국의 BOE와 티안마, GVO 등 모두 올해 2분기에 본격 그 소재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의 SU 머티리얼즈가 독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소재를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신규 PI 바니쉬가 2020년까지 2천억 가까이 시장이 확대된다는, 지금 시장 규모는 약 400억 정도 돼 있는데요. 그 PI 바니쉬 시장이 2천억까지 확대되는데 PI 바니쉬 역시도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이 약 3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온전히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OLED 양산 설비 투자 디스플레이 업체는 한국을 2개 포함해 10개 정도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SK 바니쉬도 계속 SKC 코오롱 PI도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수급적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42,000원 단기 바닥 구간에서 조금 소폭 그 상승한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매물대 45,200원에서 48,000원대를 두텁게 매물대가 좀 돼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52,5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가 121선이 39,000원 깨지 않으면 현재가 수준 단기 바닥권이라서 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SKC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밝혔거든요. CPI 필름에 대한 투자를 밝혔지만 그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SKC 코오롱 PI는 그렇게 뭐 엄청난 악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 NHN엔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NHN엔터가 상당히 견조하게 오르는 부분은 역시 웹보드 게임이죠. 웹보드 게임 3월 25일 결과에 웹보드 게임 그 규제 완화로 좀 업사이드, 그리고 현 정부의 친 게임 기조를 보고 있는데요. 웹보드 게임의 높은 수익성은 NH 엔터테인먼트 보유만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결제 사업 쪽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결제 사업 11번가 GS 홈쇼핑, 그리고 최근에 갤러리와 현대백화점 등 가맹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삼성페이를 통해서 최초로 오프라인 시장까지 진출해서 3위 사업자로 견조한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임 쪽에 올해 하반기에 좀 신작에 대한 모멘텀, 그 FPS 쪽과 그 소셜 카지노 쪽 신작 모멘텀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페이코의 거래액은 전년 대비 약 50%가 넘는 4.8조 원으로 계속적인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 중기 차트가 정배열되어 있고 5일선 안 깨고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간은 약 12일 연속으로 1,000억 넘게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손절가 69,500원 선 좀 길게 잡아드리고 매도 목표가 95,000원까지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72,000원에서 76,500원 정도 가격대가 오면 지금 가격에서 현 주가에서 막 10% 정도 이상의 좀 조정이 와야지 좀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추천해 주셨던 가격대보다 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으면 기다리자라고 네.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항상 이제 추천을 해 주실 때 네. 할인된 가격에 사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가격이 안 오면은 그냥 놓는 겁니까, 손을? 그 가격이 안 올 경우는 더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부분이. 이게 상당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것들은 제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포기하는 빠르게 방법.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 파라다이스 말씀드렸습니다. 파라다이스 좀 최근에 주가 흐름 좀 부진합니다. 부진하지만 여전히 기관 수급은 견조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4분기 예상 실적은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좀 하회하는 수준을 보여줬지만 이미 지금 주가에는 어느 정도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는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본 통제에 대한 강화 부분에 따라 VIP 지표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타 VIP 시장이라고 하죠. 기타 VIP 시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시아 쪽, 그 다음에 동남아 쪽의 신시장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쪽이
가장 최근 데이터 12월 데이터로 기준으로 봐도 전년도 대비 약 700% 넘게 증가했습니다. VIP 기타 VIP 드롭의 폭증은 역시 조선족 시장과 국제시장 고객이 고르게 매출 증대에 기여한 것을 보고 있고요. VIP 드롭액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크레딧 이슈가 있지만 크레딧 이슈에 대한 파장은 좀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시티 상당히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올해 3분기로 예정된 본격 2단계 개장이 실질적인 개장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되겠고 아시아 복합 리조트형 카지노 사례들을 보시면 실적 정상화 구간은 2년차에 형성됐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파라다이스 시티 내년에 대한 상당히 실적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파라다이스 시티가 지금 동아시아 대표 허브 공항이 인천공항에 인접해 있다는 정도 파라다이스 시티의 성공을 낙관하게 하는 상당히 좋은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인 VIP 고객 외에 매스라고 하죠. 일반 다수 고객들이 유의미하게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지금 관점에서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지만 보유자분들이 절대 팔 영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그때 말씀해 주셨을 때 한 23,000원대 정도 추천해 주셨는데 네. 한 1,000원 정도가 지금 아직 좀 갭이 있는데 아직 좀 더 기다립니까 그럼? 지금 가격대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24,200원대인데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 왔다고 합니다. 지점으로 가보도록 하죠.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입니다. 이성훈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장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우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그 전에 좀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약간 좀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타이밍을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제이 콘텐츠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제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실적이 곧 발표되겠지만 작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한 10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그 부분이 주가에 처음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그 제이 콘텐츠의 어떤 그 사업성과 재무구조 개선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 주가의 이 신고가 랠리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 각자의 신규 출시 속도가 둔화가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익성 개선으로 바로 이어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넷플릭스와 중국향 쪽에서의 해외 쪽에서의 수익 인식이 본격화된다고 한다면 실적 추정이 증권사 전체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JTBC에는 외주 작품 유통이 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좀 제이 콘텐츠에 대한 또 사업성이 또 부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그 방송 사업 가치 부각이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 상승에 따라서 이 방송 산업을 하고 있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매수 구간은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447억 정도로 작년 예상치보다도 한 28% 정도 이상은 더 수익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이 제이 콘텐츠에 대한 오늘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는 관점을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도 괜찮고요. 지금 현재 6,860원인데 매수가 7,17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격이 더 싼 구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가격은 매수 가격 목표가는 7,800원, 수저가는 6,5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이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바로 오현진 팀장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포스코 ICT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ICT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다가 최근에 약간 그 옆으로 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 상승을 위한 횡보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그냥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한 전년비 한 7% 정도 증가, 그리고 주당 75원의 결산 배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배당금 자체는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성장주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언급을 드릴 때 그 포스코 제철소를 대상으로 제공하던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스마트 물류 시스템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으로 수출 계속해서 확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에너지 효율화와 전력 정밀감 솔루션 사업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전형적인 성장주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제철소에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화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위치에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조금 빨리 올랐죠.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 정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 그 매물을 다 받아서 재반등을 기다리는 것보단 당연히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가격 전략을 목표가 한 10,000원 그리고 익절가는 한 8,800원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8,800원이 하향 이탈이 되게 되면 전량 차익 실현하는 관점. 그래서 현재 주가가 9,110원이기 때문에 오늘은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SK텔레콤 이어서 보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이제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5G 관련 그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현재 시점에선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SK텔레콤이 그 인공지능 플랫폼이죠. 누구를 그 현대자동차, 르노, 삼성을 비롯한 완성차 브랜드에 탑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테마 중에 하나가 그 자율주행 테마죠. 자율주행 관련주들 부각되고 내비게이션 관련 업체들도 올라가는 모습들, 자동차 부품주도 흐름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이 인공지능 AI 플랫폼을 완성차 업체에 공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역시도 이에 대한 수혜를 좀 받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작년 같은 경우 카카오 AI 플랫폼 카카오아이가 현대차 제네시스 70에 적용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의 누구도 앞으로 고급차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 모멘텀 이제 5G를 비롯해서 그 스마트홈이 확산된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요 건설업체와 그 스마트홈 서비스 관련 업무 협약 계속해서 체결을 하고 있고요. 단독 제휴를 통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해서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중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구간이죠. 그래서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 자체는 깨지지 않았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아직까지는 좀 완전한 정배열은 아니지만 이평선을 밑에 깔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SK텔레콤이라는 종목 자체가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단기 매매는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당연히 이 종목은 매수하셨으면 안 되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8만 5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26만원입니다. 현재가가 26만 6천원이기 때문에 26만원 이탈 전까지는 보유해도 된다. 중장기적으로 28만 5천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AD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AD칩스가 이제 금요일에 시세가 한번 나왔어요. 13%까지 급등을 했다가 종가 8%대 정도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뭐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급등을 단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눌리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부분의 투자가 굉장히 크게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AD칩스를 말씀드렸을 때 그 로봇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단 말이에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 안 오른 종목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로봇 관련주 중에 안 오른 종목 하나가 AD칩스였습니다. 금요일날 시세가 한번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재반등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그 설계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도 상당히 중요한데 요즘에 보시면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해서 좋고요. 대만의 이제 DXI 지수 같은 경우도 견조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를 비롯한 대형주의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형국이고요. 그래서 지금 IT 부품주, IT 장비주, 반도체 관련주가 저가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더 홀딩을 해나가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이 종목은 이제 그 중소형주고 어떻게 보면 좀 개별주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건 좋진 않겠죠. 가격 전략을 정해드리면 현재 위치에서 놓일 수 있는 목표가 3,300원 정도, 한 번 정도 강한 수급이 유입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이고 10월달 고점 부분입니다. 그리고 익절가입니다. 익절가는 2,800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2,860원이기 때문에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3,300원, 입절가 2,800원 홀딩 관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신규로 편입하는 종목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를 제가 신규 종목으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요즘의 트렌드예요. 전기차 관련주들 조금 편입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컴퓨터와 TV 등의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2차 전지용 양극활 물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양극활 물질이라는 게 전기차의 필수 소재입니다. 올해 그 전기차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관련된 인프라가 조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기차가 시장을 활보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충전소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충전소가 사업시 부족한 부분을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이 충전소를 좀 설치해 나가려는 움직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기차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는 원년이 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필름 라인을 증설하면서 월 생산량은 2배 정도 본사업 부분에서 증가할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고 하나 더 체크하자면 이제 ESS 시장의 성장입니다.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죠. 남는 에너지를 세이브를 시켰다가 필요할 때 이제 적재적소에 공급해 주는 게 바로 이 ES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코스모 신소재가 생산하는 리튬 코발트가 ESS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ESS 관련주로 현재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친환경 모멘텀과도 어느 정도 엮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모 신소재는 그 전기차 양극활 물질 관련 모멘텀, 그리고 ESS 관련 모멘텀, 그리고 증설로 인해서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부분, 이 세 가지 모멘텀이 강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이제 약간 좀 지루하게 움직이기는 합니다만 정세율 추세를 깨지 않았습니다. 22 이평선을 깨고 우상향을 완만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 부분 크게 부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가가 15,500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현재 주가 부근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7,500원, 순절가는 14,5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최근에 편입했던 YG엔터입니다. YG엔터가 조금 지루한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시세가 좋아요. 오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3%대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반등에 의한 부분에 의한 기사가 나온 부분을 보면 한한령 해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아티스트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부각되고 있고요. 주요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는 아이콘이 컴백을 했습니다. 타이틀곡이 이름이 사랑을 했다라는 노래인데 음원 차트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날 컴백한 날 음원 차트 1위를 했고 지금은 이제 몇인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상위권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요 아티스트 위너가 컴백 예정입니다. 2월 달에 컴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이러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 멤버 G드래곤과 태양이 군입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무너졌지만 어차피 현재 시점에서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지금 엔터주의 분위기가 다 좋은 와중에 이 종목만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양호한 엔터주의 분위기를 따라서 한번 뒤늦게라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디션 프로그램인 믹스9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소년팀이 이제 데뷔를 할 것으로 보여져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오디션을 통해서 데뷔했었던 아이돌 그룹들의 성과가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본다면 추가 상승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권에서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 28,000원, 홀딩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종목 상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죠. 먼저 4477번님께서 현대 로보틱스 407,0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현대 로보틱스 오늘도 좀 시세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김주윤 차장님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비중도 적정하고요. 예. 매수가도 상당히 잘 사신 것 같습니다. 현대 로보틱스 일단 4분기 먼저 컨센서스 보시면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약 42% 증가 5조 4천억 600억대.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약 전년도 대비 33% 증가한 4,300억대를 예상했기 때문에 상당히 호실적,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실적 보여줄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역시 정유 부분, 현대 오일뱅크의 부분 실적 호조가 현대 로보틱스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 일렉트릭과 현대 건설기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인프라 시장
그 글로벌 확장 국면에 따라서 인프라 관련한 일렉트릭과 건설기계 상당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온기로 연결 대상이 편입되면 이 부분도 로보틱스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현대중공업의 실적 부진 부분이 있습니다. 진보법 대상 현대중공업의 실적 부진이 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오일뱅크가 충분히 상쇄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는 게 좀 시장의 지배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현대오일뱅크 IPO 올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IPO 일정 구체화되면 IPO가 지금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오일뱅크의 장부가치 약 2.9조 원입니다. 지분율 91.1%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가에 반영된 것은 뭐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매출, 그러니까 올해 매출이 약 22조 9천억대로 약 매출이 올해도 작년 대비 약 23%, 전체 매출이 23%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조 9,700억대로 영업이익도 약 23% 가까이 증가한다는 매출과 이익이 동반 이렇게 덩치 큰 회사가 20% 넘게 증가하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현대로보틱스는 현대중공업 불안하신 부분 현대로보틱스 대안으로 보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도 목표가 55만 원까지는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팔 이유가 없으시고 계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보틱스 뭐 조금 더 보유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7036번님의 문자입니다. XM 종목이고요. 4,680원에 비중이 50%. 지난 금요일에 매도 타이밍 놓치셨다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현재 팀장님. 네, XM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금요일이 이제 매도 타이밍이었던 게 맞아요. 기술적으로도 조금 부담이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금요일날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매도를 못하셨으면 지금 주가가 전체적으로 밀려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주가가 밀린 상태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버티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4,900원대에서는 아무래도 저가 매수를 좀 염두하는 투자자가 있다라는 의미 같거든요. 지금 매도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재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 이게 이슈로 인해서 단기간에 급등한 거기 때문에 아마 추세적인 상승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단기적인 급등에 그치고 금요일처럼 또 윗꼬리가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를 하시되 다음번에 급등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 기술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홀딩을 하시고요. 목표가를 잡으면 한 5,2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5,380원까지 뻗기는 했지만 이 가격을 다시 한번 도달하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이전 고점이었던 가격이 5,200원이기 때문에 5,200원 정도까지만 놀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개별주이기 때문에 손절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4,8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추세가 무너지게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도 있는 가격이니까 4,800원 이탈가 꼭 지켜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액적인 손절 라인을 좀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두 분이 준비해 오신 종목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CJ E&M 말씀드리겠습니다. CJ E&M 그 합병으로 그 방송과 영화 흥행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했던 실적 변동폭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기반으로 공격적으로 컨텐츠 투자가 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CJ 오쇼핑의 해외 사업 거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통 영역 확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넷마블 게임즈와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과 최근에 상당히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가 굉장히 상승폭이 크죠.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CJ 그 E&M이 그 드라마하고 영화 쪽 제작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평균 제작비가 회당 뭐 8억 원까지 올라갔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CJ 오쇼핑이 굉장히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로 드라마 쪽 콘텐츠 제작 안정적인 라인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하고 베트남 쪽 공동 제작 경험이 있기 때문에 CJ 오쇼핑의 그 주요 해외 사업 거점을 가지고 있어서 CJ 오쇼핑의 그 해외 그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컨텐츠 유통 영역을 좀 확장할 것이다. 이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E&M 같은 경우는 CJ 오쇼핑하고 시너지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분명히 반영될 거고 콘텐츠 유통 영역 자체가 확장될 경우 지금 좀 9만 원 초반대에서 지지부진하지만 그 뉴 미디어 쪽 그 요새 그 밸류에이션이 좀 재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할
그 여력이 있다고 남아있고 CJ ENM은 계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LS 말씀드리겠습니다. LS 오늘 주가도 지금 잘 가나요? 네, 2%대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역시 LS도 실적 그룹 차원의 체질 개선이 가속화되고 영업 환경도 계속 우호적이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동 가격은 톤당 7,000달러 계속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전기동 가격이 견조할수록 자회사 LSIND와 LS 니코동 재련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침체되었던 아시아 중동 쪽에 초고압 케이블, 초고압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신규 가온전선에 대한 자회사 편입 효과까지 오늘 그 얘기 나오죠. 네, 전력선, 일반 전선 제품까지 포트폴리오가 대폭 확장되면서 이익 규모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 LS 산전은 IT 업종 설비 사이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LS 산전이 모멘텀을 받을 IT 업종의 설비 투자 사이클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그 다음에 자동화 솔루션, 그리고 LS 메카피온이라는 자회사, 손자회사까지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HDBC, 그러니까 초고압선, 하고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태양광까지 매출이 확산 기조에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에너지 확산되는 과정 중에 HDVC 초고압선과 스마트 그리드 쪽, 산전 쪽 매출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력이 있고, 또 최근에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 마무리되면서 재무구조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LS 오토모티브하고 동박 매각 자금해가지고 1조 500억 넘는 돈이 현금으로 유입됐기 때문에 지금 PBR 기준으로 0.9배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10만원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S 10만원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지속적 홀딩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상당히 좀 우려가 있었는데 역시 하이닉스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D램과 낸드는 모두 공정기술 개발 속도의 둔화에 따라 공급은 계속 타이트할, 상반기까지는 계속 타이트할 전망이고요.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더 우호적인 환경 지속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버용,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버용 쪽 수요가 모바일 쪽 수요를 넘어설 정도로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좀 서버 수요에 대한 증가로 D램 가격 상승세는 좀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인도 쪽, 신흥국 쪽 스마트폰 보급에 대한 확산이 좋은 실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M15 공장을 그 장비 입고하는 계획을 3개월 이상 앞당기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연간 실적으로도 매출액은 약 30% 증가한 39조 원대, 영업이익은 약 38% 증가한 18조대를 예상하고 있어 상당히 올해는 견조한 실적 보여줄 거 예상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현재 주가 기준으로 퍼 4배 수준의 PBR 1.1배로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 8.55조에 차입금 4.1조까지 재무구조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재무구조 좋아지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잉여 현금 흐름 증가에 따라 SK하이닉스도 올해 배당하거든요. 그래서 배당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관련 서버 관련된 데이터 센터 관련 서버의 수요는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지난번에 9만원 말씀드렸는데 9만원까지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9만원까지 한 15,000원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점 뚫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 신규 종목으로 롯데 정밀화학을 가져왔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조금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올해와 내년까지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가격대를 보고 있다가 좋은 가격대가 오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롯데 정밀화학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롯데 정밀화학 그 염소사업부라 그러죠. 염소사 ECH와 가성소다의 판매 가격이 단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올해 사상 최대 단기 순위 약 1971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ECH와 가성소다 외에 아세트산도 판매 단가가 계속 대폭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2년 내에는 유의미한 의미 있는 좀 증설이 없어서 ECH와 가성소다 쪽 수급이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환경 규제를 따라 공급은 제한적인데 글로벌 경기 개선과 그 차량 경량화, 알루미늄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따른 모멘텀을 받아 ECH와 가성소다 쪽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ECH 중국 로컬 업체들이 그 경쟁사들 계속 구조조정으로 업체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점도 롯데정밀화학 상당히 좋은 그
실적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주력 제품 셀룰로스 에테르와 TMAC에 대한 증설 효과, 그리고 유로6 적용에 따라 노후화 차량의 신차 교체 확대로 유로6에 대한 판매 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중국 암모니아 쪽 업체는 설비 트러블과 정기 보수가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 계속 반등하고 있고요. 전방 업체인 에폭시 수지 업체들이 금우 PMB와 코오롱 인더가 증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에폭시 수지 쪽 수급이 타이트하면 당연히 ECH가 가성소다의 판매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 발생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중국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 비료사업부, 그 다음에 카프로 아락탄 등의 전방 산업으로 아모니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길게 66,000원까지 잡아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9만원대까지 좀 상승을 보고 계속적인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 역시 9만원대까지도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10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 원달러 환율에 대한 하락과 계절적 비수기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파마농과 바이오에 대한 적자 예상은 적자 예상 올해 4분기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견조하다는 점은 그만큼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올해 1월 달에 제품 가격, 기초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상당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올해 업황 개선에 맞물려서 중국 쪽 춘절, 2월 달에 있죠. 2월 달 춘절 효과를 온기로 반영하면 재고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계절적 성수기가 도래하며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LG화학 기초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에 전이한다는 이 가격전 효과가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전 효과를 볼 것이고, 주요 제품 NCC와 PO와 ABS, EP가 특히 ABS는 EP 쪽은 고마진이거든요. 이 고마진 제품들의 스프레드가 계속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 스프레드 개선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전지 쪽 고객사 출하 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올해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장 가동이 있고요. 기초석유화학 부분은 경쟁사와 비교해서 PVC와 ABS 방금 말씀드린 다운스트림 비중이 높아서 원재료 상승에도 상승분을 넘어서는 판가 상승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자형 배터리 고객사 납품을 올해 필두로 전지 부분 성장성을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매출은 약 28조 2,500억대, 영업이익 3조 3천억대로 영업이익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다 11% 넘는 증가세를 보여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슈로 말씀드리면 중국 광저우의 3,200억 규모 LCD 패널 핵심 소재 평강필름에 대한 공장 증설 모멘텀까지 전방 산업이 골고루 긍정적으로 모멘텀을 보고 있어서 50만 원까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지만 올해도 좋은 영업이익과 좋은 모습들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현진 팀장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오픈베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 1월 18일에 이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온 이후에 주가가 횡보를 거듭하면서 변동성이 조금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말 같은 경우 서민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좀 납품을 했습니다. 향후 관련 사업 범위가 좀 확장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동사의 스마트 공장 관리 시스템은 사무인터넷을 활용해서 온도나 사람의 실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의 성장성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관련주로 묶인 오픈베이스의 모멘텀 이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블록체인 관련 수혜주로도 분류가 됐었었죠. 정부가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규제한다고 했을 때 블록체인은 육성하겠다라고 밝혔을 때, 그때 이제 오픈베이스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동사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 솔루션이 이 블록체인과 좀 관련이 있다라는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급등 이후에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를 하시되 가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됐습니다. 오늘은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음봉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지지를 받는지 이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홀딩하시고요. 목표가는 4,500원, 익절가 3,9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 보겠습니다. 교육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출시를 했죠.
또 손쉽게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는 콘텐츠 유통 플랫폼 이음을 출시를 했습니다. 학습 지원 기능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 간의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고요. 또 자회사 유니맥스 정보 시스템 상장 기대감도 같이 부각이 됩니다. 또 유니맥스 정보 시스템은 기계 장비 그리고 컴퓨터, 주변 기기, 반도체, 도소매 업체 그리고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컴퓨터의 시너지가 좀 기대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음봉이 떨어진 부분은 그동안 단기 급등했던 데 따른 그 가격 조정, 약간의 쉬어감, 그 정도의 흐름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급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재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제 충분한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지를 보고 지지받지 못하면 차익 실현하셔도 괜찮으니까 지금은 보유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는 전략 짜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1,000원 그리고 익절가는 19,000원으로 좀 목표가 익절가 좀 높여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가격 범위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코맥스 보겠습니다. 코맥스도 굉장히 좋죠.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고 이어나가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코맥스 같은 경우 그 해외 기업과 보안 사업 분야에서의 협력 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1인 가구, 여성 가구가 늘면서 가정과 보안 시스템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시큐리티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스마트홈 또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트렌드에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상향 흐르는 흐름에서 깨지지 않았어요. 5일선을 꾸준히 타고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그냥 보유를 하고 좀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 이 정도 전략 유지하고 있고 흐름이 느리지만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그냥 홀딩하고 가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도 제가 굉장히 길게 끌고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길게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눌림목을 보인 이후에 좀 지지받을 가격 11만원 초반대에서 지지받고 재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행주의 모멘텀 굉장히 많습니다만 원화 강세 계속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원화가 강세가 되게 되면 해외에 나가서 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해외 여행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화가 강세가 되게 되면은 이제 해외 티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적인 매력도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도 해외 여행을 촉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월 달에 이제 설 연휴 기간이 오죠. 그래서 출국자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회사인 하나프리 같은 경우도 자유여행이 좀 증가하는 모습들 긍정적입니다. 목표가 13만원, 익절가 11만원 전략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삼성 SDS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은 빨리 파실 필요가 없어요. 추세만 안 깨지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일 이평선을 깬 적이 없기 때문에 매도할 타이밍이 없었죠. 기관과 외국인 수급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모멘텀 열어두시면 되겠고요. 업무용 클라우드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선도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버스스트림과 델 EMC 그리고 전략적 제휴를 맺고 또 기업의 업무용 클라우드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해 나가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 SDS는 삼성그룹이기도 하고요. 또 블록체인 시장, 사물인터넷 시장, 스마트홈 시장 4차 산업과 관련된 시장이 커질 때 다방면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두 가지의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복합적인 모멘텀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승 추세가 안 깨졌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기존의 목표가 28만원 유지하면서 홀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 기존 목표가 28만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 요청해 주셨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시간 관계 상황이 이쯤에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3시 26분 44초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상 체결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자, 코스피는 2600선에서 한 1.5포인트 정도 지금 모자랍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예상이 되고요. 2600선을 지금 터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 오늘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 흐름들 체크를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죠. 2590선부터 2606포인트대까지 한 정오경까지 올라갔고요. 이후에 조금씩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2600선 아래에서 지금 다시 2600선 터치를 하느냐 마느냐 2598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요. 수급 주체도 오늘 변동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개인 매도 그리고 개인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나올 때마다 지금 매도하는데요. 6,860억 원까지 매도 물량 늘렸습니다. 기관은 4,250억 원 사고요. 외국인도 2,364억 원 삽니다. 기관은 금융, 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 주체가 골고루 사고 특히나 금융 투자 쪽에서 1,481억 원이나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삼성전자는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는데 SK하이닉스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약보합권 수준이고요. 현대차는 1.64% 올라가면서 15만 5천 원 다시 회복합니다. 포스코 1%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도 올라가고요. 네이버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JP모건에서 목표 주가 올려잡고 매수 의견 내놓자마자 지금 오늘 또 급등합니다. 5%대의 급등이고요. KB금융은 보합입니다. 삼성물산은 14만 1,500원에서 5,000원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926포인트대까지 올라갑니다. 926.84포인트, 13.72포인트나 올라갑니다. 자,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도 1000포인트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히나 2시 30분 이후로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급등세로 지금 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926.84포인트까지 1.5% 상승 흐름까지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오히려 기관이 매수하다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대량 매도는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융투자에서 오후 들어서 갑자기 1,000억 원대가 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매물들이고요. 하지만 투신과 연기금은 오히려 매수 물량을 더 늘려갑니다. 개인은 2,005억 원 사고요. 외국인은 928억 원 팝니다.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면 역시나 장 초반에 올라가던 종목들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셀트리온의 급등,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라제는 보합이고 바이로메드도 급등 나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중에서 펄어비스와 메디톡스, CJ ENM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월요일장 긍정적인 흐름으로 또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지수 나오기 전에 김지훈 차장과 오늘 시황 이야기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잠시만요. 네, 종합 지수 잘 끝났습니다. 네, 종합 지표가 안 보이네요. 지수가 지금 2,598포인트대에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네, 일단 코스피는 600포인트 조금 모자르네요. 2,600포인트. 근데 이제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지금 거래소에서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번 주도 역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조금 더 무게를 투자 전략상으로 좀 실어야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말씀드리면 역시 글로벌 전세 교역량 증가에 따라 주요국의 지금 수출 단가가 상승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호황 국면에 있다고, 전형적인 확장 국면에 있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 쪽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경기 민감주 시클리커 업체라고 하죠. 시클리커 업체가 방어주의 좀 수익률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소재 산업재 쪽, 경기 소비재 쪽으로 계속 업종별로 확산은 보여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따라 좀 역시 방금 말씀드린 소재 산업재 쪽, 경기 소비재 쪽 민감주 확산되는 국면이 계속 좀 지속될 것이라고,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헬스케어랑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장 후반에 갑자기 바이오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오면서 지수가 지금 폭발적으로 올라갔는데 코스피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현재 또 최고치 경신 마감을 했죠. 0.91% 올라간 2598.24포인트에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927.05포인트에 지금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장 후반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원 70전 올라가면서 1065원 6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일단 체크해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석 주임 녹십자셀 76.67% 수익이고요. 마찬가지로 권홍석 주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잘 달리죠. 64.86% 상승입니다.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의 우리로 57.06% 올라갑니다.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의 SM 종목도 47.7% 상승했습니다.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의 황금ST도 43.64% 올라갔네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임님. 예, 안녕하세요. 예, 녹십자셀 또 계속 잘 가네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녹십자셀이 일단 오늘 이제 급하게 상승한 이유가 일단은 포인트로는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규 사업인 CART에 대한 좀 개발 이슈가 앞으로도 좀 주목될 것 같은데요. CART라는 것은 일종의 유도탄처럼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결합해서 공격하는 차세대 면역세포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세대 면역세포 치료제를 국내에서는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녹십자셀이고요. 현재 미국의 바이오 인덱스 상승 추세의 큰 재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을 영위를 함으로써 앞으로도 좀 주가에 계속적으로 상승 재료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인 이뮨셀 애쉬에 대한 판매 호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중국 쪽으로도 수출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이제 메릴랜드주와 미국 진출 그리고 투자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하면서 미국 쪽에서도 좀 전략적 파트너로서 향후에 연구개발 및 사업 전개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 또한 국내에서도 적응증 확대에 따른 처방수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3분기나 4분기 합쳐서 한 1,000건 정도 발생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한 500여 건의 처방전이 발생하면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뇌종양 임상과 관련해서 한양대병원에서 지금 한 3상이 다 종료가 돼서 임상을 다시 이제 4상까지 이제 진입할 예정이로서 뇌종양까지 적응증 확대가 될 경우에도 매출액이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종가 69,500원에 가격이 끝났는데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재료가 이제 살아있는 한, 현재 7만원 정도의 수준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것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8,129억입니다. 여기서 한 20% 더 성장한다면 한 28에 16에서 1조 원 정도까지 시가총액을 목표가로 잡으시고, 여기서 지금 현재 전 고점인 79,000원대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딩하고 79,000원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녹십자셀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홍섭 주임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번 한 주간의 일정과 또 투자 정보들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이제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는 어떤 점을 좀 저희가 주목해서 볼까요? 네, 일단 아까 경기 민감주 좀 관심 깊게 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경기 민감주 관심 깊게 보신 이유는 역시 경기 민감주가 그 순이익에 대한 증가율이 가장 좀 업종별 중에서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순이익 증가율에 대한 기대치를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 그 지난 5년간 코스피와 코스닥 가운데 둘 중에 한 종목이 좋으면 꼭 나머지 하나가 안 좋다는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박스권 1800에서 2500 박스권에 있었는데요. 조금 올해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양쪽이 모두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번 주는 강하게 좀 코스피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코스피 쪽에도 상황이 좋긴 하지만 전반적인 장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좋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확장 국면에 있다 보니까 그 위험을 추구하는 선호 심리가 상당히 세졌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고요. 코스닥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KRX 300 출범에 따라 수급이 상당히 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관련돼서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실적과 연동돼서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KRX 300의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 그리고 4차 산업 관련된 혁신성장 관련주들이 코스닥 활성화와 코스피까지 다 맞물려서 좀 전반적으로 장 자체가 좋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상 측면에서도 여전히 글로벌 주식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이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그 코스피로 갈 경우에 수급에 대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 원래 시가총액 상위주였던 종목들, 그러니까 콘텐츠, 그다음 미디어, 게임주들이 그 중국의 사드 영향으로 상당히 고전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바닥권에서 기저효과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고요. 콘텐츠, 미디어, 게임주 역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올해 실적이 좋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의 모멘텀은 분명히 받을 것이고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하는 효과는 상당히 일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이 선두권에 쓰는 건 맞지만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에 있는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소형 실적 제약주라든지 차바이오 같은 줄기세포 관련주, 그 바이오주 전반적인 업종이 좋은 거지 셀트리온만의 뭐 코스닥을 올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쪽 시장이 모두 좋을 것이라는 점, 글로벌 시장이 순풍을 달아서 가고 있는 만큼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이 한쪽이 편중될 것이라는 우려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이제 한동안 이제 시크릿컬 업종 위주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기 흐름이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내일 볼만한 종목 있으시면 한 종목 정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 볼까요? KRX 300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NHN엔터거든요. 예. NHN엔터는 종목이 안 나오네요. 네, NHN엔터 네, 차트상으로 좀 말씀드릴까요? 네. NHN엔터 최근에 오늘은 하루 쉬어가네요. 예, 한 100원 정도 하락했네요. 네. 자, 이 종목이 쭉 가고 있었죠? 네. 최근에. NHN터가 단기선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가장 좀 좋은 이상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목표가를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NHN엔터에 대한 중장기 이제 그 3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그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6년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가격적인 조정을 기다리셔서 굉장히 좀 저가에 매수하시고 싶은 부분, 굉장히 저는 좀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지금 좀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NHN 엔터테인먼트는 계속적으로 좀 홀딩이고 우상향의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 보고 있고 관심 종목을 보시고 단기적으로 뭐 5% 이상 10% 가까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가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8만원 초반대인데 그럼 한 어느 정도 때면은 그래도 우리가 소폭이나마 좀 이렇게 담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지금 조금 높은 가격이라도 말씀드리면 78,000원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담아볼 만하다 말씀. 78,000원 정도 선에서 NHN엔터 한번 담아볼 만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번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메르시 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지훈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